같은 경우도 7.0 기본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6.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파트 2에서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멋있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세요. 하지만 스피킹에서는 동의어로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큰 가산점을 받지는 않고요. 우리가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강남역 캠퍼스에서 IELTS 스피킹을 13년 동안 담당하고 있는 윤성원 선생님입니다. 먼저 IELTS 하면은 아마 스피킹 영역을 제일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6.5에서 7.0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은 IELTS 스피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파트별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IELTS 스피킹 설명부터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IELTS는 원어민 인터뷰어와 직접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하는 인터뷰 종류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여러분 11분에서 15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11분에서 15분이라는 시간은 시험관에 유형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말하는 시간은 사실상 8분 정도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부분, IELTS 스피킹 시험을 볼 때 여권 무조건 잘 챙겨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른 그런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는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여권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관 딱 한 명만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항상 시험관한테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밝고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IELTS 스피킹은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시험관한테 이렇게 여권을 건네자마자 받는 질문들을 Part 1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Introduction and Interview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어떤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답변을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개수는 7개에서 8개 정도가 나오며 주제는 2개에서 3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자 관련 질문 3개, 거주지 관련 질문 2개, 그리고 날씨 관련 질문 2개 이렇게 받게 됩니다. 파트 1은 제일 쉬운 그런 유형인 만큼 특히 6.5에서 7.0을 노리는 분들은 파트 1에서 멋있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파트 2는 사실상 제일 중요한 유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점수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쌤 학생들 같은 경우도 7.0 기본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6.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파트 2에서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이 끝나고 시험관 설명 듣고 저희는 카드, describe로 시작되는 터픽 카드 하나와 펜을 받게 되는데요. 시험관 설명 듣고 60초 준비 시간 그리고 말하는 시간은 60초에서 120초가 되겠습니다. 이제 6.5에서 7.0을 목표로 한다면 답변의 길이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요. 파트 2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시계도 가져가지 못하고 핸드폰도 볼 수 없다 보니 내가 몇 초가 남았는지 몇 분 동안 얘기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파트 1, 파트 2는 personal questions, 개인적인 질문들이고요. 파트 3는 discussion 질문들로 아카데믹한 질문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파트 2에서 나왔던 주제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A vs B 형태인 비교식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파트 3에서 특히 조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당황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파트 3에서는 시험관이 추가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태클을 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형 자체가 그런 거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트별로 조금 더 질문들 알아보고 몇 문장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파트 1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이름 What is your name? 두 번째 직업 Are you a student or do you work?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요즘은 거주지 관련 질문들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Where do you live?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이름, 직업을 답변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단답형으로 성원, yeah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student 또는 yes, no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시험관이 평가할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들어간 이렇게 full 문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름, 직업은 한두 문장,
나머지는 3문장 정도로 답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들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무엇인지, Are you a student or do you work?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그리고 What do you do on sunny days? 햇빛이 있는 날에는 무엇을 하며, Do you like rainy days? 비가 오는 날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경험 질문, 습관 질문도 나오게 되는데요. Have you ever received chocolate as a gift? 초콜릿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는지, Do you ever buy shoes online? 온라인에서 신발을 사는 편인지. 많은 분들이 ever 하면은 머릿속에서 have pp를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do you ever 질문은 습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do you ever, does it ever 이런 질문들이 들리면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tend to 원형 또는 tend not to 원형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파트 2. 파트 2는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describe로 시작된 터픽 카드를 하나 받고요. 그런데 우선 시험관이 터픽 카드를 바로 이렇게 주지 않고 한번 저희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살짝 읽어줍니다. 그때 동안 저희는 시험관 눈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카드를 빨리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시험관에게 카드를 받고 60초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1, 2분 동안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고득점대는 1분 30초 이상 답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는 describe로 시작이 되며 You should say 한 다음에 질문들이 이렇게 4개 정도가 나오거나 3개 정도가 나오거나 5개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세요. 쌤, you should say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should가 뭐예요?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험관은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질문들 꼭 다 답변하고 원하면 더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들 놓치지 말고 그리고 더 원하면 추가해도 괜찮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인 Part 3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아카데믹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파트 2 주제와 연관된 디스커션 질문들이지만 시험관이 추가적인 질문들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 주제가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의 길이는 4문장에서 6문장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IELTS 스피킹 채점 기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개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Fluency and Coherency, 얼마나 유창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는지를 보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계속 시험관을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 큰 목소리, 다양한 억양, 속도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lexical resources and vocabulary, 다양한 표현 및 단어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멋있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happy 대신에 exhilarated 이렇게 바꾸면 가산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피킹에서는 동의어로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큰 가산점을 받지는 않고요. 우리가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phrasal verb 또는 collocation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며 그리고 idiom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따가 팁 설명드릴 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문법 당연히 좋지만은 않죠. 이제 문법이 그래도 여러분 스피킹에서 좋은 점은 엄청나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결국에 스피킹은 얼마나 유창한지를 보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 기본적인 것만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순, 품사, 시제 이렇게 3가지 최대한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음 억양 강세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쌤 같은 경우에도 막 영국에서도 있었고 호주에서도 있었고 뉴질랜드에서도 오랫동안 유학을 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발음이 엄청 섞여 있는 편이고 의식적으로는 발음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 IELTS라는 시험은 원어민들이 보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막 해외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 원어민, 내 앞에 있는 시험관에게 발음이 잘 전달만 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영어를 잘한다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IELTS는 영어를 잘한다고 점수를 잘 받는 그런 시험도 아니고 그리고 IELTS에서 9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외국 가서는 3주일 동안은 똑같이 고생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친구랑 얘기하는 것을 일반 영어, 앞으로 IELTS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험 영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을 보면은 최대 6.5까지 운으로 받을 수 있지만 7.0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쌤도 맨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는 지금은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지만 외국에 있었을 때 부모님이 아예 집에서 한국어도 못 쓰게 하고 계속 이제 드라마 이런 것도 못 봤고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가 더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권유로 영어 잘하니까 한번 시험 봐봐라 해서 쌤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때 IELTS 시험을 처음 봐봤었는데 리스닝, 리딩, 라이팅은 너무 쉽게 만점을 받았지만 오히려 한국말 못하고 영어를 제일 잘하는데 스피킹에서 6.5가 나와가지고 쌤 때는 좀 부모님께 많이 혼나는 시절이었어서 그때 이제 혼나고 다시 좀 공부해 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 9.0을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실전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유학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스닝, 리딩, 라이팅은 점수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스피킹은 계속 6.5가 나오고 이제 학교에서는 7.0을 요구를 해서 시험을 계속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6.5에서 7.0까지 가려면 내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영어는 친구 안 생기는 딱딱한 시험 영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점수는 사실상 아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지금 고득점을 빨리 봐야 된다, 빨리 받아야 된다 싶다면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길게 이야기를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길게 얘기를 해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어차피 평가를 못 받겠죠. 그래서 투 더 포인트 답변인 2갈씩 답변으로 하는 것을 항상 추천드립니다. IELTS 스피킹은 3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fluency, 아이디어, expression이 중요합니다.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계속 자신 있게 그리고 밝게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디어가 다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답변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외우면은 어차피 시험관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싶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을 많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expression, 동의어로 바꾸는 것보다는 앞서 얘기 드렸던 phrasal verb랑 idiom들을 많이 쓰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애매한 그런 단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stuff. stuff는 여러분 우선 비격식으로 가산점은 받지는 못하고 무조건 감점 받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uff를 thing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6.5까지는 괜찮지만 7.0 이상으로 가려면 thing 대신에도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나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면은 I've got so much stuff to do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6.5까지는 I've got so many things to do today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7.0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 주셔야 돼서 I've got so much work to do today 또는 I've got so many tasks to do today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 같이 알아볼 건데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이름 질문, What is your name? 이렇게 했을 때 My name is 성원 이렇게만 답변을 해도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My name is 성원, Yoon is my last name which mean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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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n and the letter 성 mean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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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필요하게 길어지는데 그렇게 좋은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좋은 답변은요. 이름이 무엇이고 나를 뭐 영어 이름으로 불러줘 또는 이름이 무엇이고 영어 이름이 없으니까 뭐로 불러줘 이런 식으로 가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My name is 성원 but you can call me Sunny which is my English name 이렇게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앞에다가 인사말까지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당연히 Hi도 괜찮고 Hello도 괜찮습니다. 뭐 My Korean name is hard to pronounce so you can just call me Sunny 이렇게도 가주셔도 되고요. 또는 My name is 성원 and I don't have a name in English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Are you a student or do you work 했을 때도 너무 단답형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I'm a worker, I'm a student 이런 표현들은 좋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 I'm a worker 자체가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았지만 되게 느낌 이상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바꾼다면 I work as a 무엇으로 일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I've been working for 기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ork as an English instructor. I've been working for more than 13 years.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셔도 괜찮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I'm a student studying 전공
그리고 대학교 이름까지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뭐 말도 안 되지만 저희가 해커스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한다라고 하면 I'm a student studying English at University of Hackers 이렇게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영어 시험들은 보통 이름이나 직업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식이다라고 해서 점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IELTS는 시험관이 녹음기를 누르자마자 바로 평가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이름 직업도 좀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실게요. 이제 고득점 팁인데요, 여러분. to the point로 답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국 스타일은 어떠냐면 우리는 부연 설명을 먼저 해요. 그리고 되게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펀치를 딱 날리는 편이죠. 하지만 영어는 반대다. IELTS는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펀치부터 우선 날리고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going to art galleries? 미술관들 가는 것 좋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는 답변은 좋지 않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No, personally, I'm not a big fan of art galleries.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관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However, I love watching movies, especially Marvel movies. 여기서부터 최악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마블 영화 같은 영화들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So I normally go to the movies once a month.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영화관에 갑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장을 언급하고 바로 그것에 대한 이유가 먼저 나와야 돼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험 영어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 이유가 두 번째 문장에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바꿔보면요. No, personally, I'm not a big fan of art galleries because for me, personally, it's boring. personally 두 번 들어갔는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관들 가는 거, 미술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지루합니다. 바로 이유 나왔죠. 이제 이 지루한 부분들 더 부연 설명 넣을 건데 I don't have enough background knowledge, so I don't know how to appreciate art pieces properly. 저는 충분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 이 미술 작품들을 제대로 보는 방법을 모릅니다. 부연 설명 들어갔고요. When my friends ask me to go with them, I almost always say no. 제 친구들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할 때 저는 거의 대부분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또 추가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to the point 답변 항상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하나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like housework? 집안일 좋아하니?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No, I can't be bothered doing housework as it's endless. 아니요, 저는 집안일 하기 귀찮아요. 왜냐면은 계속 끊임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멋있는 표현인데요. I can't be bothered. ing는 어떤 게 귀찮다라는 멋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멋있는 표현 It's such a nuisance to wash the dishes. 이디엄이 되겠는데요. It's such a nuisance to 부정사는 어떤 행동이 너무 성가시다. It's annoying 대신에 쓸 수 있는 멋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은 특히 너무 짜증나요. I usually put off the housework until the last minute, so it gets piled up most of the time. 또 멋있는 표현들 많이 썼죠. 저는 보통 직전까지 집안일을 미루는 편이어서 거의 항상 쌓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았던 표현들을 이디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7.0으로 갈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phrasal verb와 이디움을 조금 더 알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문장인 I'm too busy to meet my friends these days. 저는 요즘에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투투구문 나왔고요. 이제 우리는 이 busy를 바꿔볼 거고 meet도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as I have a lot on my plate, I can't meet up with my friends these days. have a lot on someone's plate. 네, 그릇이 조그맣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바쁘거나 심적으로 힘들 때 have a lot on someone's plate라는 이디움을 쓰게 되고요. meet 대신에 meet up with 이렇게 phrasal verb로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don't have enough money. 나 돈이 많이 없어도 우리가 바꾸면 I'm on a tight budget. be on a tight budget. 돈이 넉넉하지 않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또 하나 더 I'm so stressed.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대신에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것은 I'm under a lot of pressure 또는 I'm stressed out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고득점 팁입니다. 그럼 파트 2에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 것은 off topic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off topic이란 이 describe 문장에서 벗어난 것을 off topic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describe a time when you had to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났어야 했었던 순간에 대해서 묘사해 보세요. 그럼 저희가 골라야 되는 것은 명사에서 받아서 어떤 하루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I have to wake up at 7 in the morning every day as I have a morning lecture to attend. 저는 매일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꼭 참여해야 하는 아침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미 끝난 행동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얘기를 해서 시제 자체가 틀린 나쁜 답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 time에서 받아서 언제인지만 언급해 주시면 돼요. For this topic, I would like to talk about last Wednesday.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Among many times I woke up early, I will choose last Wednesday. 이렇게 딱 토픽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카드 봐보도록 할게요. Describe a time when someone apologized to you.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과를 했었던 순간에 대해서 묘사해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지금 시제가 틀렸죠. My best friend always apologized to me. 제일 친한 친구가 항상 저에게 사과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딱 한순간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A time when someone apologized to me was yesterday. 어제. Among many times I woke up early, I would choose last Wednesday.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off topic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트 테이킹 전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시험관이 카드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게 돼요. 저희는 그때 시험관 눈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describe 문장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네, describe 문장을 2번 읽기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 시제 파악하고 그리고 명사, 위치 찾은 다음에 1, 2초 만에 고르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고르는지에 따라 고득점을 받고 이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노트 테이킹도 잘 되어 있고 해야 할 말들을 잘 전달을 해야 고득점을 받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트 테이킹을 수학 공식처럼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이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보통 why 질문, feel 질문, think 질문이 있는데요. 이 3개의 질문들을 또 공략해 주셔야 돼요. 이 3개의 질문들에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3개의 질문들은 답변하기도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보니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질문들은 수학 공식처럼 암기해버리면 빨리빨리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드 장소 관련 카드가 나오면 where 질문이 있는데요. where이라는 질문을 봤을 때 빠르게 머릿속에서 지역 이름, 걸리는 시간, 어디서부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험관이 막 찾아서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저희는 빨리 노트 테이킹의 많은 부분들을 적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커스라고 했을 때 강남에 있고요. 그리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 Where이라는 질문도 이렇게 생각하면 2문장 만드실 수 있어요. So Hackers is located in Gangnam. It takes about 5 to 10 minutes on foot from Gangnam Station exit 10. 네, 두 번째, when이라는 질문이 현재 시제로 나올 경우에는 how often과 동일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빈도, 언제, 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나는 빠르게 아이디어를 못 내는 편이에요 싶다면 빈도도 그냥 정해버리시면 돼요. 빈도도 무조건 2번 처리하신 다음에 3문장 정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go to Coffee Bean twice a day. 하루에 2번 가고요. For example, I go there in the morning to drink iced Americano as I need to stay awake. I also go there in the afternoon to take a breather. 이렇게 언제, 왜까지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파트 3는 여러분 많이 어려운 그런 유형이 되겠는데요. 파트 3에서는 당황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험관이 계속 당황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받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시면 다시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이 필요하면은 시간을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파트 3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Why do some people choose to do difficult tasks?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상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동사 잘 들어주시면 되고 목적어 또한 잘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핵심은 Why some people difficult tasks 이렇게 3개 정도를 우선 듣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n what ways can technology help teachers and students in classroom? 여기에서도 질문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in what ways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how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방법. 그래서 technology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클래스룸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니?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파트 3는 디스커션 질문이다 보니 개인 경험보다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Why do some people become workaholics? 질문부터 파악하면 이유 제시해야 되고요. 몇몇의 사람들이 workaholics가 되는 이유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답변은 안 좋은 답변이에요. Frankly speaking, I have no choice but to work hard because I cannot leave the office before my supervisors.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상사들이 떠나기 전에 저는 떠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내 경험이고 디스커션은 여러분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거지 내 경험이 이렇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은 우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내 경험으로 생각을 하되 말할 때는 모두 다 이렇다라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바꿔보면은 Some people become very immersed in their work because they are passionate about their jobs. 전 주어를 some people로 바꿔버리시면 되겠고요. As they love what they do, they invest all their time and pour energy into.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아까 있었던 요 질문을 저희가 또 답변을 바꿔버리면 Frankly speaking, people have no choice but to work hard because usually employees in Korea cannot leave the office before their supervisors. 이렇게 그냥 사람만 좀 바꿔주셔도 충분히 좋은 답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디어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을 때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질문 다시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pardon, sorry, could you repeat that again, please? 이렇게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이렇게 요청하는 것보다는 파트 3는 어차피 질문도 너무 길고 그리고 질문을 이해했어도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요청을 하실 때도 조금 꼼꼼하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I've never thought about it before, so could you give me 5 to 10 seconds to think, please?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돼요. Could you give me some time to think, please? 이렇게만 물어보면 저희한테는 1, 2초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시험관한테 1, 2초는 사실상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초 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떠오르지 않는다 싶다면 예시 하나 정도는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Could you please give me an example, please?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질문마다 다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한두 번만 사용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득점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답변을 암기를 해서 운이 좋으면 6.5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쌤도 그렇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에 맡기면 안 되고 시험 비용도 엄청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답변은 다른 사람의 답변을 기계식으로 말해서 점수를 받는 답변이 아니라 틀려도 괜찮으니까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든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도 답변하기 어렵죠? 당연하죠. 그런데 어차피 시험관은 모르죠. 그리고 일반 컨버세이션이랑은 다르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돼서 질문을 우선은 보고 답변해보고 잘 답변이 안 되면 아이디어를 조금 파트 2처럼 노트 테이킹 해보고 답변해보고 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실제 시험처럼 먼저 연습해 주실 거고요. 답변이 빨리빨리 안 되는 질문들은 시간을 조금 써서 다양한 아이디어 적어보시고 그리고 적은 아이디어를 연습하고 녹음하고 들어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녹음을 습관화해야 되는데요. IELTS 스피킹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의 스피킹 선생님들이 항상 말을 많이 하죠. 녹음을 습관화해야 된다. 사실 쌤도 쌤 녹음본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쌤은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해야 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녹음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사실 내가 전달했던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드백을 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이해하려면 내 습관과 내 실수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녹음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녹음본 듣고 당연히 문법적으로 뭐가 틀렸고 안 틀렸고 이런 것을 좀 지적하는 것보다는 내 아이디어가 어땠는지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투더 포인트 답변으로 답변이 이루어졌는지 표현들을 좀 멋있게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목표 점수 달성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제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스피킹 무료 첨삭권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하고 싶은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의 현장 강의 또는 인강을 통해서 더 많은 꿀팁들 그리고 노트 테이킹 방법, 멋있는 표현들, 템플릿까지 배워볼 수 있는데요. 아래 설명칸에 링크 나와 있으니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ELTS 관련된 영상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해커스 유학 구독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